그거 좀 어떻게 좀 고상한 제목을 안 되냐? 그 유튜브 감성에 맞는 걸로. 안녕하세요. 입으로 터는 별별 대선. 이번 순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사건들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선 선거판을 뒤흔든 대형 사건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1971년 대통령 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박정희,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던 그 당시 박정희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죠. 예. 두 번을 벌써 연임을 하고 이제 삼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 도전하는 상황이었고 현직 대통령. 그다음 이제 김대중 후보, 야당 후보였죠.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자, 이 대선을 한 석 달 정도 앞두고 김대중 부부가 없는 사이에 그 자택에요. 동교동. 서울 동교동 그 자택의 앞마당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었군요. 큰 사건이죠.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 부부도 없었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니까 신민당, 당시 야당에서는 이건 테러다. 정치 테러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자작극이다. 오히려 동정을 얻기 위한 서로 이제 비난전이 가세에 시작됐는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근데 참 그 범인으로도 체포된 사람이 그 당시 15살인 김대중 후보의 조카를 이제 범인은 용의자로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조카가 명절을 만나서 장난으로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또 구속 적부심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그래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석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뭐가 진실인지 밝혀진 게 정확하게 왔습니다. 미제로 남았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킹메이커에서도 이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됐었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려 할 거야. 그다음에 16년 만에 부활한 1987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말 큰 비극이 있었죠.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선을 얼마 앞두고요. 보름 앞두고 칼 858기가 대한항공이죠. 자,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을 했어요. 서울로 오는 비행기였어요. 115명 승무원함에서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얀마의 안다만 상공을 날다가 폭발되면서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됐는데 결국 범행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이제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이 두 명이 이제 범인이었죠. 김현희는 이제 일본명 마유미로 알려져. 김승일 그 범인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했고 이제 김현희가 이제 체포돼서 압송이 되는데 압송된 날짜가 대선 딱 하루 전이었죠. 하루 전이에요. 이게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제 트랩 내려오는데 그 마스크 쓰고 그때 당시 안기부 여자 요원이 팔짱 끼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역시 남북 분단 국가구나. 북한은 여전히 테러를 하는구나. 그러면 보수표를 자극을 시켰죠. 맞습니다. 선거 막판 이제 북한과 안보 이슈가 뜨겁게 불거지면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는데 요인이 노태우 후보는 당시 집권 여당이고 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수 표심을 자극해서 아무래도 득표에 플러스 요인이 됐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였던 1992년 대선 때는 초원 복집 사건이 터졌죠.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감정을 또 자극을 시켰는데요. 김기춘 전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비서실장으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김기춘 장관이 부산의 그 초원 복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고 전문직이에요. 여기에 부산시장, 부산 당시 지검장, 기무부대장, 안기부, 지부장, 부산경찰청장, 교육감. 그러니까 부산을 주름 잡고 있는 기관장이 다 거기 출동했어요. 대선 일주일 전이죠. 거기서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 정주영 후보가 이때 나왔잖아요. 정주영, 김대중한테도 지금 표가 가고 있다. 이러다가 김영삼 우리 후보 떨어진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좀 풀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김대중, 정주영이 되면 우리는 다 영도다리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근데 이게 녹취가 됐어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나온 말이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근데 그거를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에서 어떻게 알고 미리 알고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걸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파장이 어마어마했죠. 지역 감정 이런 적나라한 조장 발언들이. 이렇게 하니까 김영삼 후보는 이거야말로 이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고 도청이 문제다. 도청이 문제다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후보 측을 비난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김영삼 후보가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어요. 몰렸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위기의식을 느낀 그 영남의 표심이 뭉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영삼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02년 대선 전날에는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전격 철회가 있었죠. 자, 두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 당일 바로 하루 전날 예. 정몽준 전 후보죠. 예. 네, 일단 물러난 후보가 갑자기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했어요. 네. 네, 철회하니까 급해진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갔죠. 밤에 찾아갔는데 뭐 기자들도 다 따라갔죠. 네, 네. 근데 문전박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예, 12월에. 그래서 계속 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때 그 다음날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어요. 아, 이게 노무현 후보는 큰 위기였어요. 이게 오히려 노무현 후보 지지층을 결집을 시켰습니다. 예. 이게 큰일 났다. 이러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에 몰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이제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이유가 뭐 노무현 후보의 마지막 명동 유세 때 이렇게 뭐 자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명동 유세도 그렇고 뭐 공동 정부에 대한 확실한 네. 약속도 뭐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예.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이런 홀대를 당했다. 그렇죠. 홀대를 당했다는 게 이제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형 사건들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